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내일 모레면 블루문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고 그 블루문이 가져오는 기적을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원하던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바로 실존적 변태 수업이라 불리는 킹크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킹크, 실존적 변태 수업, 캐럴린 엘리엇 지음, 김정은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 협찬입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이란? 자, 여기 캐럴린 엘리엇이라는 분은 다수의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잡지 마녀를 발간했고 작가, 강사로서 그림자 통합 연습과 응용 오컬트 철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주력하고 계시는 캡숑 멋진 분이십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은 내가 가르치는 구체적인 명상법으로서 우리가 사실상 역설적이게 역겨운 부정적 패턴에서 느끼던 무의식적 쾌감을 드러내고 기꺼이 드러내고 즐김으로써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패턴, 이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매달 쥐꼬리만한 돈밖에 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월 1,000 아니면 월 2,000 뭐 이렇게 벌어야지 했는데 사실상은 쥐꼬리만한 월급 이런 거죠. 그리고 나를 학대한 부모와 놀라우리 많지 똑같은 사람과 계속 사귀는 거죠. 이런 패턴. 또 그 특별한 건강 문제나 체중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매번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빠지지는 않고 계속 뚱뚱한 채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직관이나 창작력이 막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종류의 일들로 고통받은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 기이하게 비틀린 가학, 피학적 쾌락을 느낍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개념인데 피츠버그 대학에서 문화 비평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심리학 이론을 접했습니다. 인간이 삶의 나쁜 일에서 무의식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찔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로이트, 융, 라칸 같은 심리학의 초석을 닦은 거장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프로이트는 심리적 피학증, 융은 그림자, 라캉은 주의상스, 너무나 강렬해 우리가 억압하고 마는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의 이 말은 완벽하게 옳아요. 뭐냐면 삶의 나쁜 일에서 무의식적인 또는 억눌린,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한 우리는 바로 그 나쁜 일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고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이 똑같은 일을 하염없이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내 심리학 피학증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그 힘을 이용함으로써 마침내 그 역겨운 것들에게서 내가 무언가 놀라는 힘을 해낼 수 있다는 진짜 쾌락을 얻어냄으로써 말입니다. 나는 좋은 나와 나쁜 나를 완벽하게 통합해 전인이 될 수 있었고 치유된 것입니다. 이 통찰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하며 10년 넘게 나를 괴롭혀온 가난, 질 나쁜 관계의 패턴, 건강, 창작력 문제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합니다. 이 통찰은 그림자 작업의 근간인데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강좌 수강생 중 한 명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대요. 빛과 긍정적인 사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은
마치 태양만 올려다보느라 내가 똥밭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디선가 역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 위에 향수를 마구 뿌리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실존적 변태 수업은 내면의 무의식, 두려움, 기폭 장치, 공포를 들여다보고 자신이 사실은 그 똥 무더기 위에서 비틀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에고에 대단히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어느 수준에서는 사실 지독한 일들을 원하거나 즐기고 있다는 생각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자, 이제 좋은 것만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은 더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무섭든 말든 나는 이것이 삶을 사는 방식에 반드시 통합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실제로 내 온라인 수업에서 통합 방법을 배운 수천 명의 사람들이 180도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프리츠 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은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끔찍하거나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감각과 쾌락의 감각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느냐, 허용하느냐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경우가 많다. 가령 나는 내 가난이 나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육체 수준에서 판단이나 분별 없이 그러한 흥분을 그대로 경험했다면 나는 쾌락을 느꼈을 것이다. 밀턴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삶의 모든 고난, 빈곤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관계, 건강 또는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창작력의 문제 등 이 개인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단연코 아니라는 점이다. 고통을 원하는 이러한 뒤틀린 은밀한 욕망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러한 욕망의 존재 자체 또는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경험하는 현상을 온전히 홀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융의 표현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가장 유명한 버전의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페르세포네는 프루토에 납치당한 뒤 지하세계의 왕비가 되어서 여전히 슬프고 꺼림직하다. 그녀가 그 망할 놈의 석류 씨앗을 먹었기 때문에 올림포스의 밝은 들판에서 어머니 데메테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고작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지하세계에 갇혀 유령들에 둘러싸인 채로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간악한 자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버전의 신화는 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딱히 인상적인 면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페르세포네 간의 진짜 이야기, 엘레우시스 밀교, 고대 그리스의 대단히 비밀스럽고 위대한 마법 학교, 거기에 참석자들에게 알려진 진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버전에 훨씬 가깝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납치, 간, 통제 등의 고난을 겪은 페르세포네는 어느 날 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깊게 숙고하며 지하세계의 음식, 석류의 씨앗을 먹는다. 그녀는 씨앗을 먹음으로써 지하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소화시키고 분리된 순수한 나를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플루토를 창조하기로 선택했음을 기억해낸다. 이것은 깨달음의 아하 모멘트다. 사실 기억해낸 페르세포네는 플루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잔인한 괴물로만 생각했던 그는 사실 자신이 부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악한 악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 참으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연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에 눈뜬 페르세포네는 플루토를 용서하고 이들은 부드럽게 하나가 된다.
우리는 모두 이원성의 화신이다. 모든 존재는 빛과 어둠의 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서 빛은 의식이고 무의식은 어둠입니다. 페르세포네의 경우처럼 우리의 목표는 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어둡고 변태적인 면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별스러움을 즐기고 마침내 우리의 존재 전체로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며 변성의 마법입니다. 나의 절박했던 20대 곰팡내 나는 캣헬목은 지하실에서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같음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만일 하느님이 미친 변태고 그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의 일부라면 어쩌면 나 역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친 변태일 수 있겠다. 그러니 삶의 모든 무섭고 징글징글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을 좋아해보면 나의 신성한 본성에 더욱 깊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 깨달음, 내 실존적 변태성에 대한 수용은 의식과 신성과 창조의 본질에 대한 내 오랜 탐구의 기반이 되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엄청난 좋은 것들의 원천이 되었다. 오늘날 나는 삶에서 진짜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린다. 진심으로 사랑스럽고 섹시한 남편, 억대 매출의 사업, 세계 여행,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점점 깊어지는 영적 연결감, 빈곤과 학대와 중독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가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부와 아름다움. 물론 지금도 나는 스스로 창조한 고통과 고난을 섭섭하지 않게 겪는다. 고통을 만드는 드라마를 여전히 즐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단, 지금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실존적 변태성이라고 명명한 것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이 책은 그 탐험의 결과물이다. 나를 잘 따라오시길. 여러분이 정의하는 좋다라는 의미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나의 일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신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급진적이고 야하며 대단히 실용적이고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서 오래된 부정적 패턴을 해체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겨왔던 수치스러운 일부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면 아름다움과 불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이 훨씬 커집니다. 더 이상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이것은 마법입니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고 안에서 그러하듯 밖에서도 그러하다는 마법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프랙탈이고 홀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외부 세계는 진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의 작은 변화가 외부 세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마법이 가능한 것은 현실의 본질이 프랙탈이고 홀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나 내 주변 환경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 매우 커다란 것, 즉 세계 전체가 자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통찰 위에 자신의 이론을 세운 칼 융은 인간의 정신 전체가 물 밑에 거대한 빙하라면 우리의 의식과 정체성, 우리가 보통 자신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툭 부러질 것 같은 물 위 끄트머리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모두는 얼마나 끝내주는 거대한 빙하인가?
심오한 연금술적 변성의 기본 공식은 용해와 응고다. 우선 기존의 형태를 철저하게 용해한 다음 용해되고 정제된 요소들을 완전히 새롭고 더욱 강력하고 정교하고 체계적인 배열로 다시 섬세하게 응고시키는 것이다. 애벌레는 완전히 용해되어 고치 속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한 다음 나비로 응고되는데 이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연금술적 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적인 예다. 영혼 또는 마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키는 나비를 뜻하는 그리스어 푸시케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영혼은 한 마리 나비처럼 벌레 같은 형상에서 출발해 용해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성된 후에야 자신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란다. 많은 자기계발서와 대중적인 마법책,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책들은 주로 용해와 응고 중에 응고 단계에 주력한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역시 짙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진동수를 높이는 모든 방법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 존재의 빛을 밝히는 효과가 있지만 그럴수록 숨어있는 어둠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지고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애초에 불쾌한 상황을 창조한 무의식의 그림자 패턴, 욕망, 성질, 믿음 등을 용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상화와 확언을 한들 진정한 충족감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겉만 달라진 쭉정이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칼 융의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요.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무의식의 욕망과 호기심이 경험의 양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내면 깊은 곳에 그림자 욕망과 호기심은 의식되지 않는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에는 이 단단한 무의식을 용해하는 아주 끼깔난 그런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겉표지가 엄청나게 파격적이거든요. 정신세계사에서 신간으로 나온 이 책에 진짜 빠져버렸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빠르게 의식화하는 방법, 정말 최고입니다. 이 통합 방법은 실존적 변태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목이 그러하고 그림자 자아를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수용하고 또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만을 지배하지 않고 깨어있는 낮 동안의 경험을 결정짓는 패턴, 욕망, 호기심 역시 광범위하게 지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경험하는 일상, 이것도 일종의 꿈입니다. 밤에 꾸는 꿈보다 훨씬 밀도 있고 느리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이 방법이 정말 새롭고 너무나 어마무시 환상입니다. 마법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일상이라는 꿈속에서 제대로 요령 있게 눈을 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게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인의 그림자를 타자로 바라보며 소외감만 느끼지 않게 되어도 당신은 힘이 솟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고착화된 삶의 고통스러운 패턴에서 우리가 취하는 무의식적인 쾌감을 어떻게 의식화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자 통합 방법입니다. 나는 실존적 변태 수업이 신선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혀 선례가 없는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탄트라와 영지주의 계보의 학파들, 힌두교, 불교, 그리고 서양의 비전, 전통, 고양된 감각에 머무르는 법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고양된 감각이란 고통과 쾌락 같은 강렬한 육체적 느낌뿐만 아니라 분노, 두려움, 욕정 같은 강렬한 정서적 느낌 역시 의미한다. 그래서 탄트라교 신자는 전통적으로 SEX나 죽음처럼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주제에 대해 명상하고 감정과 본능, 그것이 가진 날것의 에너지를 광명의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다. 탄트라교는 끌림과 혐오, 쾌락, 고통의 강렬한 에너지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각성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본 사상으로 삼는다. 왜? 욕망과 공격성,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경험을 피하는 게 도움이 안 되고 회피는 혐오와 애착의 올가미를 더욱 조일 뿐이고 이것은 환상이라는 바퀴를 계속 돌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금기 영역 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 고양된 감각 속에 머물며 지금까지 고착되었던 에너지를 광명의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배웁니다.